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입춘이 2주나 지났지만 아직 주변에서 봄꽃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포항의 한 토종식물원은 한 달 일찍 봄꽃 개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꽃망울을 터뜨린 식물원의 봄을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력 섣달 구랍의 꽃이 핀다는 남매.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는 대지에 그윽한 매화향을 내뿜습니다. 꽃이 피면 봄이다는 말처럼 남매를 만나면 한 달 일찍 봄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남매는 꽃향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남매 꽃이 얼만큼 피었을까, 봄이 얼만큼 왔을까 여기 와보니까 마침 이렇게 활짝 피어져 갖고 기분도 너무 좋고. 가녀린 능수매화, 화사한 홍매화, 매화 형제들도 봄 소식 전하기에 합류했습니다. 그 아래 낙엽 사이로 봄의 전령사 수복초도 살포시 샛노란 색채를 드러냈습니다. 복 많이 받고 오래 사시라는 뜻으로 어른이나 존경하는 분께 선물하는 꽃인데 일본식 이름 그대로 들여와 복수초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우리가 부르고 있어서 아주 억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물원에서는 이것을 수복초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던 1월, 북극 한파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2월, 올해 봄 소식이 간절한 이유입니다. 대지를 들어올리는 강인한 봄꽃의 인사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우리에게 작은 위로를 전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최근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만큼이나 난방시설을 점검하고 또 보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소식 김건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선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하는데 기름값이 크게 올라 내부 온도를 낮게 조절한 탓에 작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수확량도 줄었습니다. 등유값이 700원, 800원 정도 하던 게 1,200원, 1,300원까지 올라서 일단 생산비 자체가 올라서 농가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 딸기 농장은 물을 데울 때 쓰는 보일러용 히터봉을 난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물탱크에 15kW짜리 히터봉 2개를 설치했는데 효과가 좋아 내년에는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그 한 달 전기료가 한 3, 40만 원, 1,000리터 정도 절감되는 걸로 봤을 때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는 아마 세이브 될 것 같습니다. 난방 시설의 점검, 보수는 더욱 중요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열이 새나가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난방 효율에 큰 영향을 주는 연소 기구와 열 교환기는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난방비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이 커졌는데요. 이럴 때는 다격보온 커튼이나 피복 비닐에 틈새를 찾아서 보수하고 단열과 보온력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난방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난방비 부담에 따른 농업 생산비 증가는 밥상 물가 인상으로 직결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농업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난달 포항 지역의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세관의 수출입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역의 1월 수출은 9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8% 증가한 반면 수입은 6억 4,300만 달러로 28.4% 감소해 무역 수지는 4억 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유럽과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철강 제품이 가장 많았고 수입은 호주와 일본, 중국, 중남미를 대상으로 광산물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다음 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4건, 36명의 선거 사범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가 가장 많았는데 10명을 송치하고 26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도내 2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단속 체제에 들어갈 계획인데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우리나라 연근의 어장에서 수거하는 폐어구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지난해 여의도 면적의 약 808배인 연근의 어장에서 수거한 폐어구는 4,248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14% 늘었고 2020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어촌어항공단 측은 폐어구에 의한 어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수거 확대가 시급하다며 올해는 근해 어업인 참여형 수거 사업을 확대하고 어업인이 어구 회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구 일제 회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영덕군 영덕읍에서 승용차가 상가 건물과 충돌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한 60대 2명이 중상을 입어 심정지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았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 목격자나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발전분과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비정규직 전환을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으로 선택했고 용역 계약 낙찰률을 80% 적용하고 있다며 낙찰률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수원이 자회사의 처우 개선 비용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지침과 권고에 따라 복지 포인트와 명절 상여금, 식대 등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국대 YG 캠퍼스 봄 학위 수여식이 오늘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1,292명, 석사 57명, 박사 7명 등 모두 1,300여 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8일 동안 올해 첫 임시회를 갖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경주시의 주요 업무와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최재필 의원은 경주 관광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에 대해, 한순희 의원은 명주재직 기술 관리와 운영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경주시가 객관적인 원전 감시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월성원전 방패장 감시기구 운영 조례안과 시행 규칙을 개정합니다.